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비들 하면서 직접 써보며 괜찮았던 편의성 모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보여드릴 거라 이미 알고 있는 모드들은 빠르게 넘기시고 모르는 모드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및 더보기란에 스킵하실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모드 목록을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드는 오토 리드.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다들 일기장 모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기장 모드를 쓸 때 일기장에다가 레시피를 다 기록을 해놔도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이 오토 리드. 자, 여기 지금 안 읽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안 읽어진 레시피들을 한 번에 다 읽어줍니다. 클릭 한 번으로. 장난 아니죠?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스타트 오토 리드 누르면은 읽어집니다. 자,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몇 개 가끔씩 안 읽어진 것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다시 읽어주시면 돼요. 진짜 이 많은 거 순식간에 읽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오른쪽 누르고 다시 읽기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장난 아니죠.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이 기록이 안 되시는 분들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Real Side Indicator. 근데 간단하고 편한 모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 방향 있죠. 이 화살표 방향이 현재 주유구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방향을. 지금 왼쪽이니까 이 버스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주유기가 여기 있으면은 차를 이렇게 갖다 대고 주유를 하면 되겠죠. 이게 생각 외로 필요한 게 주변에 좀비들이 있을까봐 빨리 주유를 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모드입니다. 다음 라이트 스위치 백라이트.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울 때 불 켜는 곳을 찾기 힘든데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위에 전등이 있는데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켜져 있는 거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꺼져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다음 프록시미티 인벤토리.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지구본 모양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주변에 있는 상자들 한 번에 다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박스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이 요거 한 번이면 주변에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박스들 다 검색해줍니다. 근데 이걸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우클릭하고 요 고정을 누르면은 고정된 상태로 모든 상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게임 하다 보면은 우클릭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제했다가 또 고정했다가 하기 좀 불편해요. 그럴 땐 단축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사용자 조작 설정에 가보시면은 이 모드에 대한 단축키 지정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숫자 패드 0으로 해놨거든요. 숫자 패드 0으로 해놔서 필요할 때마다 숫자 패드 0번을 누르면서 쓰는 편입니다. 다른 편하신 키 있으시면은 그거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아주 편한 게 야외에서 파밍할 때도 좋고요.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비 시체 파밍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꼭 쓰실 때 단축키 지정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엄청 편해져요. 다음 리오더 컨테이너. 저희가 좀비를 잡다 죽거나 했을 때 가방을 루팅하거나 하면은 여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비슷한데 리오더 더 핫바. 이 밑에 여기 있는 요 바 있죠. 요거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끌어서 왔다 갔다 편한 자리에다가 세팅을 해서 쓸 수 있겠죠. 요거 아주 편합니다. 이것도 핫바 관련 모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존보이다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로만 쓰기에는 너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매번 소지품 가서 오른쪽 클릭해서 뭐 사용하기 막 이렇게 되게 누르기 귀찮은데 그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모드입니다. 바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 요 창인데 여기 이제 각종 담배라든지 진통제 또는 뭐 무기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수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엄청 편합니다. 이거 클릭 한 번으로 얘가 가방 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씁니다. 아주 좋죠? 이거는 꼭 강추드리는 모드입니다. 다음 Rip All Clothes. 이 모드는 이렇게 좀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죽이나 천을 얻을 때 이렇게 찢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주의 모드너 찢기라는 게 생깁니다. 모드를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이 천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다 찢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알아서 찾아서 찢어줍니다. 엄청 편하죠? 근데 이 모드를 쓰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주의 모드너 찢기를 하면은 이 용접 마스크까지 같이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죽이라서 여기 목록에 있죠. 소지품에 있는 것들도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찢기 싫은 옷이나 용접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즐겨찾기를 해줘야 됩니다. 즐겨찾기를 안 할 경우에 보셨죠? 방금 제 용접 마스크 날아갔습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찢어지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다음 타이디 업 마이스터. 이거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모드입니다. 오한마 같은 거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소지품에 들고 있다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친 경험 한 번씩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이 모드를 썼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모드 또한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비 같은 거 할 때 렌치를 소지품에 들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정비 같은 거 한번 할 때. 근데 그럴 때 직접 자주 쓰는 물품은 끄내 놓으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반복하거든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주 쓸 때는 밖으로 꺼내서 쓰고 다시 넣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Water Dispenser. 이 모드는 여기 정수기 있죠. 정수기에서 생수통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아주 도움도 많이 되고요. 물론 이거는 밸런스에 조금 관련된 모드이기 때문에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싶거나 식수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드이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웨폰 컨디션 인디케이터. 그냥 간단하면서도 되게 유용한 모드인데, 여기에 무기 내구도를 표시해줘요. 이렇게 초록색 보이죠? 이건 노란색이고 단계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아래까지 내려가면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되게 편해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걸 쓰면 단점이 있어요. 무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런스에 조금은 관여를 한다. 다음 이지 스페어 매거진 리로드. Easy Spare Magazine Reload. 이건 써보면 진짜 편한 건데요. 총을 다 썼잖아요, 총알을. 탄창을 갈 때 이 탄창이 비어있으면은 항상 우클릭 넣어서 탄창 50발 넣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전투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되게 번거롭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모드를 쓰시게 되면은 Y키 하나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또 여기 가방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꺼내니까 Y키를 누릅니다. 자, 벌써 시작했죠. 이렇게 삽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축키 하나로 바로 삽탄 가능. 싸울 때도 엄청 유용해요.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트랜스모그. 이 모드는 외형을 변경해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캐릭터 외형을 변경할 수 있고, 제가 이 존보이드를 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게임들은 일단은 외형을 바꾸고 싶으면 캐시로 사거나 해야 뭐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 존보이드는 갓게임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착용한 템이 있는데 우클릭해서 이 트랜스모그 메뉴 트랜스모그 리피 요거를 누르시고 이게 목록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보시면 이게 뭐가 엄청 많아서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카테고리에서 제가 바꾸고 싶은 부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알아서. 되게 사용법도 간단하죠. 그래서 원하는 외형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보이드에서 웬 코디냐 하실 수 있는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유용하게 썼던 모드고, 그리고 이런 헬멧 같은 거 가끔씩 보기 싫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클릭해서 여기 밑에 하이드 아이템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착용한 상태는 유지되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리셋 투 디폴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아이템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텍스처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많죠, 종류가. 이 모자에는 이런 텍스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원하시는 거대로 바꿀 수도 있겠다. 모든 옷이 그런 건 아니고요. 되는 옷도 있고 안 되는 옷도 있습니다. 갈아입은 옷도 되네요. 아주 다양한 코디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모드를 한층 더 재미있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샌드박스 설정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거를 체크하게 되시면은 제가 찾은 것만 이렇게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아까는 목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좀 줄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좀비를 파밍하면서 이렇게 옷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목록에 생깁니다. 제가 좀비들 옷 좀 특이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멀티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한 번만 보게 되면 바로 이 옷들 외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옷장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체크 옵션을 체크하시면은 직접 찾은 옷들만 형상 변환이 가능하게끔 되기 때문에 한층 파밍의 재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나 마스크를 투명으로 변환하면은 뭐 머리 스타일이 뭉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 옵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마지막 거는 이 부위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자는 이렇게 모자만 선택을 해서 형상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모자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옷을 눌렀을 경우에는 몸통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만 변경할 수 있게 되고요. 장갑이면은 이렇게 장갑만 나오죠. 하지만 이것도 쓰다 보면은 약간의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 셔츠 하나만 입고 이런 셔츠 관련된 거 말고 전신 복장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신 복장. 근데 저 모드가 체크돼 있으면 전신 복장이 안 떠서 입을 수가 없고요. 꼭 제가 전신 복장을 입어야만 뜨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약간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는 그냥 체크 해제해놓고 썼었습니다. 근데 현실감은 체크해놓는 게 맞아요. 근데 극한의 코디를 위해서는 체크를 해제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심플 넘버 무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무들 있잖아요. 표시를 색깔과 숫자로 인해서 보기 쉽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아주 편하죠? 자, 마지막으로 Share Action. 이거는 멀티할 때 진짜 유용한 건데요. 같은 조직 간에 이 심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맵에 체크하면은 상대방도 이 표시가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빗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해도 공유가 안 되거든요. 꼭 이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야 팀원한테 심볼이 전달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바로는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는 했는데 갑자기 이 마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모드적인 버그라서 그때 좀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썼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써본 편의성 모드들 중에서 이게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미 써보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 잘 골라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편의성 모드 설명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